회복적 정의를 경험하다. 잘못은 피해를 낳는다.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이다. 네, 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게 좀 지난번 하고 또 약간 컨셉을 바꿔서요. 뭔가 예술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느낌 있죠? 예. 이게 어, 덴마크 화가인데요. 덴마크식 발음은 이렇더라고요. 페이타 일스터. 이렇게 읽더라고요. 페이타 일스터. 네, 1861년에 태어나셔서 1933년까지 이제 지내셨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경험하신 분이고, 예. 이 코펜하겐이라고 안 읽고 덴마크에선 커븐헤이근 이렇게 읽더라고요. 커븐헤이근. 자, 어쨌든 그림과 함께하는 회복적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피해자 이야기, 가해자 이야기,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기적들. 분량은 좀 짧아요.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만남을 선택하는가? 원장님 책을 보면 잘 모르겠다. 왜 선택하는지는. 이런 표현도 나오시는데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왜 선택하는지, 왜 선택해야 되는지도. 자, 어느 피해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예, 그림을 좀 한번 느낌을 감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피해자분은 이제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본인의 집에서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감금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 여성분이십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예,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담도 받아야 하고 경제적 부담이 어마어마하시겠죠. 말하기 어려운 수치심이 있고, 정리되지 않는 두려운 기억들,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예, 이제 질문이 계속 드는 거죠. 피해자분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 수 있을까? 사람을 좋아하고 유쾌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문단속을 제대로 못했나? 예. 그리고 분노가 계속 올라오고 자책을 하고 그런 부정적 에너지에 휩싸이는 상황이십니다. 자,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피해자의 이야기는 누구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표현되어야 하는 말들이다. 그것도 자신에게 피해와 고통을 야기한 상대 앞에서 쏟아내야 할 이야기이다.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피해자의 긴 치유의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 피해자는 가해자 앞에서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 마음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자의 힘이 회복되고 있다는 상징적 사인이다. 우리가 인파워링이라는 말이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기 감정의 표출은 상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직면의 과정이다. 네, 참 이런 표현들은 회복적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항상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힘을 회복하는 것. 자,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대화 모임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먼저 피해자를 위한 안전한 공간의 확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피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걸 밝히는 자기 이해의 과정을 돕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집단적인 공감과 지지, 인정을 받으면 힘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뿐 아니라 사건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피해자가 살아온 배경, 피해자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주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질문을 그런 식으로 던져야겠죠. 그리고 피해자의 말보다,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몸동작과 표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늘 그래서 그런 대화 진행자는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말로는 막 거친 말이나 마음에 없는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이제 손동작이나 몸동작이나 표정은 굉장히 진실하죠. 예,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또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대 앞에서 표출되는 아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당당히 이야기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힘을 북돋아주고 강한 자아로 회복되도록 돕는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네, 그래서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그 마무리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기 주도성의 회복이 주는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여러 표현들이 나왔지만 강한 자아라든지 자기 주도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회복적 정의가 정말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이제 피해자의 피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피해자가 회복적 모임을 끝내고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기로 마음먹기까지 사실 힘들었어요. 사전 모임 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해자는 진지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길 바래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네, 이제 피해자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해자 역시 어떻게 보면 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라. 저는 이것만큼 따끔한 질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 주도성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자보다 힘이 더 생겼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물론 뭐 안타깝게도 그 뒤에 또 말끔하게 해결된 게 아니라 사법 절차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다고는 하죠, 피해자분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의 필요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물질적 변상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예, 회복적 경찰을 활동을 하면 가끔은 이거 변상 합의해 주려고 우리가 이런 거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자기 삶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간다는 것,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말 중요한 정의 필요인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며 살고 싶다는 것, 이게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이겠죠. 이 욕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삶의 자율성이 타인에 의해 훼손당하는 것이 곧 범죄이고 폭력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사회가 도와야겠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보면 피해자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는 누구나 존엄한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것.
물론 가해자도 그렇지만 피해 당사자에겐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즉 사랑 속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한다는 것. 예. 이제 피해자가 다시 이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타인의 삶을 침해하여 자아를 훼손한 행위야말로 진정한 폭력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또는 뭐 강사로서 등등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지, 자아를 훼손하지 않는지, 그건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 그리고 피해자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복적 정의를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가해자 이야기. 직면의 힘, 진정한 책임을 배우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어느 가해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한 상황은요, 10명이 넘는 동네 또래들을 몇 달 동안 때리고 돈 뺏고 협박한 김군입니다. 10대 청소년이에요. 허풍을 떨었어요. 자기가 조직폭력단 행동대원이 될 것처럼 과시하고 그 소영웅주의에 빠졌죠. 예. 왜냐면 다른 애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치켜 세우니까 점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권력감의 달콤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자랐나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가족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란 이제 막내 아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제대로 사랑을 했을까 싶게 아들의 이런 모습들, 막 자전거를 절도하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에 화가 나서 막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떻게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가? 가해자 이야기니까 그런 팁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요. 가해자 측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우리가 이제 경찰서나 학교폭력 관련해서 서류를 받아보면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을 때가 있죠. 네가 인간이냐 할 정도로. 근데 또 이제 그런 판단을 갖고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판단을 내려놓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의지적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판단 내려놓고 가해 측도 공감을 하면서 들어주는 것. 이제 그럴 때 이 가해자도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년 사건에서 특히 중점을 둬야 하는 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가해 소년의 가족관계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어떤 목적 중에 하나겠죠. 자, 책에 나온 내용을 본다면 가해 소년에게 피해자와 만나는 대화 모임은 아무리 회복적 접근이라고 해도 처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오히려 피해 측으로부터 직접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 선생님 이런 분들 앞에서 잘못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기 싫겠죠. 이런 대화 모임 자체가. 특히 이제 가해자, 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창피한 거죠. 엄청. 자, 좀 더 살펴보면 직면만큼 큰 처벌은 없다. 제가 이번 5장에서 가장 와닿았던 문장이 이거였어요. 직면만큼 큰 처벌은 없다. 하지만 이 처벌의 방향은 비난을 넘어 자발적 책임을 통한 관계의 회복을 향하도록 공동체가 돕는 과정이란 차이가 있다. 네, 그냥 처벌하고 끝, 배척하고 응보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거예요, 관계를. 자, 재판에서는 피해액과 치료기간과 같은 수치적 피해. 맞죠? 한문? 왜냐면 바로 이어서 수치심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읽다가 헷갈렸어요.
이게 수치심과 관련된 피해인가? 자, 한국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수치적 피해가 처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제 계량하는 거죠. 계량하는 거. 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그런 수치 너머에 있는 삶과 관계의 맥락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참 이게 인간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에요. 이게 훨씬 더. 이게 맞습니다. 정말. 자, 빨리 할게요. 회복적 질문과 수치심. 제가 왜 한번 붙였는지 알겠죠? 수치심. 그동안에, 자, 이제 진행자가, 가해자에게 수치심을 좀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직면하면서. 자,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동안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가해자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압박이에요. 이게 일종의. 직면할 수 있도록. 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 깨달아야 하고, 이제 깨달으면서 되게 부끄럽죠. 수치심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네,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처벌보다 더 심한 처벌.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는 책임을 배워야 한다는 것. 자기가 엎지른 물은 자기가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탈선의 기로에 서 있던 이 김군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한 가정을 넘어 모두를 위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얘가 훗날 책임져야 될지 모를 사회가 더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었죠. 이제 그런 잠재적 피해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재영 원장님은 회복적 정의는 효율성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에서도 응보적 정의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한 부분은 가해자 편에서는 폭력에 무감각해진 가해자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의 고통과 삶의 맥락, 즉 피해자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공동체 앞에서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건 일그러진 자기 자아를 직면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에게 수치심이 들게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자아라는 그 말에 되게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피해자의 자아, 가해자의 자아. 그래서 가해자가 배워야 할 건 책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해도 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기적들. 자, 작은 기적과 같은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네. 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급 서클을 한 사례. 학교에 어떤 선생님께서 최군에 관해서 학급 서클을 했습니다. 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수학여행 숙소 배정 문제로 불거진 따돌림 문제 때문에 이제 학급 서클을 준비하는데, 최군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금요일에 서클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반의 자랑은 뭘까요? 쫙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학교에 오면 무엇이 가장 즐겁나요? 다 막 이게 즐겁고 저게 즐겁고 했는데 최군은 즐거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학교에 오면 즐거운 일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래? 좀 더 자세하게. 그래? 너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니 친구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부모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니?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얘도 가족이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 삶의 맥락이 있다는 것. 그 친구들이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니? 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처음엔 했다가 너무 미안해졌죠. 근데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최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최근을 피하게 된 계기가 있니? 그러니까 얘가 막 코딱지 파갖고 막 묻히고 막
좀 지저분한 행동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싫었다. 네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싫었다는 것. 그런 걸 안 해주면 좋겠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니? 자, 그리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씩. 그러니까 교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자,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이기도 하다는 것. 네.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직면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뭘 통해서? 서클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놀이터에서 담배 피고 노래하고 아마 술도 먹었겠죠, 애들이. 그거를 혼냈던 어떤 아저씨가 박군에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피해자 아저씨는 목 디스크도 오고 생업에 지장이 생겼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만나봤더니 박군은 대단히 내성적인 아이였던 겁니다. 피해자,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피해자 아저씨는 해병 전후회 맞죠? 해병 전후회 또 정의심에 불타고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정의감을 어필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굉장히 창피해졌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 막 이렇게. 근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심하게 나한테 구타했을까? 이게 정말 의문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가해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또 교실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때린 놈 다 나와 이 새끼들아 하고 소리 지르고 아무도 안 나오니까 자기 아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아주 막 그런 적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원인이 되었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랬구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랑 동네 방범을 같이 돌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례에서도 그렇게 끝이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체계의 한계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의 미래까지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속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어요. 또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겁니다.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공감하며 듣다 보면 진정한 욕구가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해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다는 것, 회복되고 싶다는 것. 그래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면 폭력의 파괴적 에너지가 변화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고 그 토대는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길게 썼네요. 죄송합니다.